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시험은요. 뭔가 앞으로 조금 5급이 좀 변하려나? 라는 어떤 조짐이 좀 보이는 시험이었어요. 자, 함께 그래프 보시면서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팅리가요. 특히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높이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이 잡았냐면 지금까지는 한 80% 정도가 그냥 들리면 이거 답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데 똑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한 이만큼 있으면 요 단어는 나왔지만 앞은 좀 다른 단어로 대체하거나 아예 다른 말로 바꾸는 문제도 꽤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5급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어지려나 라는 느낌이 좀 많이 이번에 들었고요. 아무래도 6급도 이번에 많이 어려웠거든요. 같이 좀 움직이는 추세가 있겠죠. 특히 이 부분도 당연히 같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듣기가 예전에 일부분은 사실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화낼 수도 있는데 5급 치고는 좀 너무 쉽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4급과 저는 사실 큰 변별력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4급하고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주는 분위기였다. 독해 같은 경우 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저는 3부분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 그래프 할 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요. 여러분이 오늘 3부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어려워. 단어가 왜 이래?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설명문이 많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5편 출제되잖아요. 아예 싹 이야기인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은 3편이 설명문이었단 말이죠.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오프라인에서 물론 강의하는 거지만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속독이라는 걸 가르쳐요. 속독이라 하면 문제를 분석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저랑 좀 해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오히려 설명문이 여러분 이야기형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이야기형은 이걸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이해를 해야 내가 엄마가 왜 화나는지도 찾고 교훈도 찾고 할 거 아니에요. 설명문형은 표면적으로 어렵지만 이 속독이라는 게 연습이 되면 설명문이네? 빨리 찾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제가 말로 일단 떼웠어요. 그리고 쓰기 일부분이 뭐 항상 제가 강의하는 어법들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몇 가지 약간 까다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8문제가 와 쉬웠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았고요. 오늘 제가 볼 때 쓰기 이 부분 여러분 힘드셨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끝내면서 제가 얘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독해 제 1부분부터 보시는데요. 53번이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문장 찾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방법 없어요. 이거는 앞뒤 해석해서 흐름상 어울리는 거 찾아야죠. 그쵸?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穿衣能保温主要是 하고 들어가는데요. 요까지가 주어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옷을 입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것은 是더는 강조 구문입니다. 뭐를 강조하냐? 通过 이 구문을 강조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라고 해서 실현이 됩니다. 라고 연결이 돼요. 우리 보통 통고 뒤에 이렇게 라이 잘 들어오는 거는 연결고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뭐를 통해서? 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뭔가 배경이 깔렸고 인츠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얘가 배경을 깔아주고 따라서 라는 말이 나와요. 保温最重要的是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穿 어떤 옷을 입어요? 이러이런 옷을 입어요. 꾸미는 말이 길어요. 含有 함유되어 있어요. 较多空气的 비교적 많은 공기가 들어있는 옷을 입어야 된대요. 뭔가 앞 뒤에 연결성을 좀 봐야 돼요. 열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는 공기가 많은 옷을 입자. 자, 연결 한번 해볼까요? A 服装 옷은 显得 显得 같은 경우는 뒤에 꼭 형용사가 목적어로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한테 老师显得很年轻 이러면 저는 기분이 좋겠죠. 선생님 되게 젊어 보여요. 이런 형용사 성격. 그래서 세련돼 보인다. 도무지 이 보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이것은 뭐이다? 사람들의 뒤에 오해이다. 따라서 전혀 연결선상이 없죠.冬季 겨울철에는 避免 피해라. 뭐를? 야외 활동을. 따라서 공기가 많아야 된다?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导热性
열 전도하는 성격은 지후시 쭈이띠더 가장 낮대요. 공기를 통해서 열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공기가 많아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옮겨가지 않고 딱 자기가 가둬놓으니까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D였고요. 자, 넘어갑니다. 네. 자, 54번을 한번 보시면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这是因为 앞에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뭐 때문이다? 베이즈는 이불. 샤이 햇볕에 말리고 나면 湿度减小 습도는 줄어들고요. 变得 벙송 뭐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들보들 보슬보슬해진다는 얘기예요. 리면 안쪽에 자, 러 보이시죠? 동사 들어가요. 그리고 목적어가 뭐다? 공기구나. 자, 그럼 A, B, C, D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연장은 시간이나 길이를 연장하다.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 뭐 지하철 노선 보면 끝에 종점을 또 더 서울은 계속 늘리잖아요. 이런 노선 같은 길이를 연장하실 수도 있고 충만 5급 동사 정말 중요하죠. 얘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그대로 해서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 방이 옷으로 가득하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얘는 반드시 추상적인 거. 충만, 시왕, 희망으로 넘친다든지 신신, 자신감으로, 활력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공기가 가득하다. 이런 건 가능하죠. 답 될 수 있어요. 웨이라오. 제일 대표적인 게 달이 지구를 웨이라오 하는 거예요. 주위를 돌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문제를 둘러싸고 웨이라오 这个问题 이 문제를 둘러싸고 展开讨论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주허는 조립하고 조합하는데 좀 많이 쓰이는 구문이 요는 우리가 구성 성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구문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사전에 잘 안 나오는 뜻 중에 주어가 무슨 뜻도 있냐면 요즘 우리 뭐가 가요계에서 대세예요? 걸그룹. 그죠? 그럼 그룹을 중국말로 주어. 그래서 걸그룹은 중국말로 뉘주허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건 그냥 재밌는 얘기고요. 답은 지금 B밖에 안 되는 분위기예요, 벌써. 그쵸? 네. 넘어갑니다. 위롱푸 깃털 들어있는 옷 뭘까요? 파카는 네, 여러분이 위롱푸가 사실은 6급 명사긴 해요. 근데 요즘은 5급에 6급 들어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일반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위롱푸가 바원하는 것 또한 여기까지 좋아하네요. 시입니다. 뭐입니까? 이런 입니다. 라고 있어요. 자, 따올리 하면 도리, 이치, 이런 이치입니다. 말 되죠? 보통 잘 쓰는 말이 메이 따올리. 네가 말하는 거 너무 메이 따올리. 일리 없어. 반대로 요 따올리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지앙 따올리. 도리를 중요시하다 라는 뜻이고 민바이 따올리. 어떤 이치를 내가 이해했다. 앞에 잘 붙이는 명사는 인생의 도리 참 잘 써요. 人生道理. 借口. 핑계 제일 많이 쓰는 말 找借口 핑계를 찾다. 找借口.趋势 추세. 위처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이런 말을 붙여서도 잘 써요. 요렇게 볼게요. 发展趋势 정말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죠? 발전 추세. 下降趋势 떨어지는 추세. 그리고 호고는 아예 저는 요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냥 나쁜 결과. 이거를 그냥 결과라고 외우지 말고 이 뜻은 무조건 나쁜 결과. 그러면 5급 동사 导致 어떤 특징이 있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 얼마나 궁합이 잘 맞아요? 导致后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 产生 거꾸로 읽으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은 정말 컴퓨터를 생산하고 이 지역에서 인삼을 생산하고 구체적인 사물. 产生은 추상적인 거를 생기게 하다. 产生后果 좋고요. 형용사로 꾸며볼까요? 严重后果 더 쓰셔도 돼요. 아주 심각한 나쁜 결과. 严重的后果 답은 뭐밖에 안 되나요? A밖에 안 되겠죠? 다 이런 이치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密封性好的面料和填充的羽绒 요 두 가지가 S예요. 그래서 천과 아까 그 깃털들이 构成了 구성하고 이루었어요. 뭐를? 공기층이요. 보온할 수 있는 공기층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말. 동사를 꾸민다고 하면 보통 조동사나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형용사들 중에서도 동사 꾸미는 애들이 꽤 있죠. 그리고 부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칭이와 롱이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이건 한 번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가죠. 우리가 한국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외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로 뜻을 외워도 되는 언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휘 개수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거의 1:1 대응이 되잖아요. 그럼 일어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한국어로 이거 하면 그냥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좀 가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중국어는 절대로 한국어로 사실 외우면 안 되는 언어거든요. 왜? 우리나라 어휘 개수가 만약에 이만큼이에요. 그럼 중국어는 한 이만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세우다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목표를 세우다. 김연아가 예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다. 자신감을 세우다. 엄지손가락을 세우다. 깃발을 세우다. 제가 세우다를 지금 5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국어로는 다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하나로 뭐다? 세우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어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중국어에 아름답다가 왜 이렇게 많아요? 피아오리앙, 메이리, 메이관, 메이하오, 메이미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했었어야 돼요?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외웠었어야 돼요. 얘는 세우다인데 뭘 세우다냐? 주로 이런 것들하고 쓰는구나. 지금 제 여러분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뭐요? 따페이, 짝꿍을 같이 외웠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세우다 이거밖에 몰라. 나 무조건 이거 쓸 거야. 라고 한 다음 모든 곳에 얘를 쓰면서 이제 틀리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학생들 처음에 수업 보면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하면서 학생들 관시요 그래요. 그럼 관계를 맺다는 뭐죠? 조용해져요. 관계를 유지하다 우울해져요. 관계를 끊다 침울해져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관계는 뭐밖에 없냐면 메이관시밖에 없다. 이러면 빵 터져요. 맞아요. 맞는데 슬퍼.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 관계가 서로 1:1 대응이 안 돼요. 더군다나 어휘 개수가 적은 우리가 중국어를 한국어로 외운다는 건 안 좋은 일이겠죠. 근데 우리 제 최은정 사단에 우리 중국인 선생님 있잖아요. 위에 멍지ao 라오스가 한국어 배워요. 근데 이제 제가 자세한 그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추이 라오스 하면서 요게 한국어로 세우다였어.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도 세우다야? 이러는 거예요. 2개 다 세우다야. 한국어 정말 좋네 그런다고요. 이게 어휘적으로는 걔네들은 편한 거예요. 요것도 세우다야? 요것도 좋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가기에는 힘든 언어라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이제 제가 요 얘기 할 거예요. 쉽다라는 뜻이 자 제가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한국어로. 이번 시험 쉬웠어. 쉽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건조할 때는 쉽게 감기에 걸려. 쉽다. 3번째, 우리 금삽 발음말 쓰죠. 쟤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 쉽다. 이 3개가 같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국어에서 막 써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번 시험 쉬웠어. 그건 뭐예요? easy예요. 영어가 좀 편해서. 네. 자, 요즘처럼 이럴 땐 감기 걸리기 쉬워. 그건 뭐예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자, 쟤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 이건 뭐예요? 함부로 신중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일단 이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easy일 땐 뭘 쓰냐? wrong이 쓰세요. 가능성이 클 때도 wrong이 쓰세요. 하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남자를 만나고 쉽게 전화번호를 남한테 막 알려주고 이런 쉽다는 칭이 쓰세요. 네, 구분하셔야 돼요. 자, B 내려갈게요. 일단 칭이는 많이니까 지금 뜻이 너무나 공통, 형용사로 공동의 혹은 부사로 다 같이 더불어 공통 논리 함께 노력하고 공통 파전 함께 발전하고 공통开发 우리 둘이 함께 개발하고 이 청과 이 깃털이 함께 이루고 있고 다 B예요. 그쵸? 평등하다, 핑덩더 또이따이 평등하게 대하다 정말 많이 쓰고 핑덩더 관념 이번에 명사 꾸며요. 평등하다는 생각, 평등을 가진 생각, 남녀 평등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공평, 공평하다 똑같이 또이따이 쓸게요. 공평하게 대하다 2개 같이 외워볼까요? 핑덩더 또이따이, 공평더 또이따이 뭐 좋긴 하나 여기에 의미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독해 이 부분에 2가지 전혀 다른 분위기 문제 한번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여기 부야오, 야오, 부야오 보이시죠? 이러면 논살문이에요.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되면 논설문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어떤 주제? 이런 의식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막 이걸 읽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읽고 찾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다음 문제를 미리 볼게요. 제가 줄을 착 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趣味运动会, 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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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趣味运动 거의 앞으로 빠져 있죠. 이건 100% 이 운동회나 이 운동에 대한 뭐다? 설명문. 설명문 같은 경우는 뒤에를 읽어두고 뭐든 빨리 나오면 답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총평특강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었죠? 그냥 여기서 나와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죠. 요건 이제 운인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문제부터 들어가세요. 자, 古人有训. 어려워, 스님. 네, 뒤에 볼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설명 나오잖아요. 就是입니다. 이거입니다. 엄격하게 위에 数自己 자신을 잘 속박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란 얘기고 이 네 글자는 저라는 말은요. 비교나 대조, 반면 하고 넘어가요. 서로 비교하는 거죠. 是 뭐입니까? 이게 북구어로 보이면 안 돼요. 구어가 지나치게 높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만요. 律己和待人的态度. 네네네. 이런 태도는 여기가 S가 있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용 있게 대하는 태도는 뭐를 반영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교양 수준을 반영할 수 있고 也是 또 나왔어요. 동사 뭐이기도 하고 重要 인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요소? 여기 이제 꾸미는 말이 쭈루루룩 들어가요. 决定我们能否能不能이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与他人 타인과 友好 아주 사이좋게 相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A 不要总是抱怨 뭐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불평하지 말아라. 敢于 용감하게 뭐해라 자신에게 도전하라. 참 좋은 뜻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높은 학력 얘기 한 적 없어요. 不要 뭐하지 말아라. 对别人 다른 사람에게 요구가 너무 높지 말아라. 아까 구어가오란 말 했었죠. 이렇게 연결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설명문 갑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겠죠. 그 전에 뒤를 한번 읽어보면 冒险项目多 뭔가 모험을 하는 종목이 되게 많은 운동이다. 场地都很大 여기서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都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절대적 어휘라고 해서요. 모두 반드시 단지 이런 애들은 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보통은 답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위에서 같이 말을 해주면 모를까. 그 토익도 똑같아요. 너무 절대적인 어휘는 답되기 좀 힘들죠. 여기는 중요한 구문이 또 보여요. 이 징지 웨이무띠 뭐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기술이나 기회를 겨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다. 이 A 웨이 B, A를 B로 삼다. A를 B로 여기다. 이 운동은 뭐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기업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잘해야 돼요. 요렇게 해서 무통이에요. 이거와는 다르게 얘는 하고 이걸 설명해 주는 분위기인데 요 안쪽이 좀 더 복잡하죠. 전통적인 운동이 이 A, 웨이, B 이런 기술을 겨루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까 요 중에 이건 절대 답 아니겠다. 그쵸? 이 아이는 对参赛者的技能和技巧 이런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능이나 기교에는 요구가 높지 않고요. 不需要 뭐도 필요 없어요. 长期辛苦的训练 그런 힘든 훈련도 필요 없고요. 而且 게다가 组织方便 조직하기 편리하고 观赏性强 이렇게 관상할 수 있는 구경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因此 따라서 越来越多的企业 많은 기업들이 把 빠짜문 사실 이 구문은 많이 써요. 把 A 当成 B,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이것도 구문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B가 어디냐면 사실은 手段,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꾸미는 말 길어요. 어떤 수단? 促进员工间的感情 조금 위에다 표시를 해서 요렇게 둘이 이 직원들 간의 감정을 좀 더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지리 뭐를 세워요? 기업 문화를 세우는 한 가지 수단으로 땅청 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모험이 많다 이런 말 나온 적도 없잖아요. 이런 역시 답 아닐 줄 알았어. 답은 뭐예요? D. 그죠? 귀여운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이 표현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자, 독해 3부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 설명문이 많았다. 설명 많은 거 진짜 좋아요. 저는.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79번에서 82번은 어떤 홍해라는 그 빨간 빛을 띠는 바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시알레 나샹 메이어 항상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주죠.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러고 지금 답은 C지만 제가 A, B, D가 기억이 나는데요. A는 뭐였냐면 홍해의 위치.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B는 모양, D는 자원. 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단락을 갔더니 처음에 뭐가 나냐면 왜 위치 제껴지는 거죠. 좀 해석 안 돼. 形, 모양, 형태, 자원. 그래서 안 나오는 게 뭐밖에 없었다? C밖에 없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야기보다 설명문이 나은 것 같아요. 이야기 귀찮아요. 자, 80번. 두 번째 단락에서 홍해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를 다 살리진 못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쫙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 읽고 ABCD를 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ABCD를 읽고 올라가서 읽는 과정에서 방금 나 이 내용 봤는데 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ABCD를 먼저 읽어야죠. 그래서 ABCD를 읽고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두 번째 단락 시작하자마자 第一种说法认为 첫 번째 의견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远古时代 모르면 넘기고 홍하이의 양쪽 안이라는 거는 해안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에이엔부터 어려워. 됐어요. 넘어가요. 홍황서. EMP도 무슨 말인지 몰라. 찾아요. 량안에 EMP가 있다.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뭘. 단어를 다 알고 푼다고요? 6급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죠. 자, 第三种说法는 홍해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서 第三种说法를 찾아갔었어야죠. 찾아갔더니 이게 4번 단락 전체가 第三种说法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A, B, C, D를 만약에 다 붙였을 때의 길이를 비교를 해봤다면 4번 단락보단 이게 훨씬 짧죠. 그럼 얘도 먼저 보기를 읽고 올라가서 겹치는 말이 나오면 바로 요번에 자 읽었다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학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꾸미는 말이 있었어요. 많은 민족들은 흑색을 사용해서 북방을 나타내고 빨간색을 사용해서 남방을 나타내기 때문에 홍하이의 뜻이 남방의 바다라는 뜻일 거다. 라는 의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있었구나? 남방에 있었구나. 그쵸? 그리고 마지막. 이 글이 주로 얘기하는 것, 즉 뭘 찾으라는 얘기요? 주제. 그런데 자, 이게 전체 글의 흐름이에요. 1번 단락 제일 끝날 때 이렇게 끝났어요. 고안이 뭐에 관해서 홍해라는 이름 명칭의 라이웬, 어디서 왔는지 그 내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나 말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밖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주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홍해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구나.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오늘 좀 위안이 됐던 건 옆에 그림이 이렇게 호두에 이렇게 조각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자, 83번. 하나도 못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글자도.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의 그 호두 조각, 꽃 조각은 이렇게 끝난 건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냥 나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첫 번째 곳이 딱 여기였어요. 1번 단락.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읽어봤더니 카이시 언제 시작됐냐면 명나라 말 청나라 초. 근데 제 기억에 여기에 어디 신가 당나라에 시작됐다 이런 거 이제 제껴가면서 가는 거죠. 있었어요. 추진 오늘 요게 장문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추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쓰는 진짜 쉬운 말 따오를 똑같이 서면어체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있어 보이게 적을 때 추라고 하고요. 요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진은 서면어체일 때 진텐이 아니라 시엔짜이. 그래서
到现在 지금까지 이미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뭐뭐라고 불려진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얘는 빈종 반도 반도 모르면 또 되게 종류가 많고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었냐면 B 종類多야. 근데 A와 C와 D가 너무 이 읽는 와중에 아닌 걸로 또 X 제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네, 넘어가 볼까요? 84번. 이게 뭐야? 그러게요. 그럼 찾아야죠. 이거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얘가 어디 나오나 막 찾았어요. 저도 찾았더니 우와, 큰 따옴표 되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뭔지 알려면 뒤를 계속 읽어야겠죠. 얘는 正月开花 그런 말이 없었어요. 果肉苦涩 단어 어려워. 넘어가요. 口感不太好 먹으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 답은 A 口感不佳 지아가 곧 好 그래서 뭐 장문 같은 거 하실 때 제일 좋은 계절이란 말을 해도요. 最好的季节 하는 것보다 最佳季节 하면 점수 더 받아요. 훨씬 어려운 표현을 쓴 거니까요. 자, 85번. 여기선 또 뭐가 중요한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거는 찾았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얘 갖고는 위치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해석 안 돼도요. 해석은 아주 성하고 세태가 안 된다는 표현인데 일단 찾고 볼 일이라고요. 이거의 원인.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찾으니까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게 어디였냐면 3번 단락. 3번 단락에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장 앞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것이 예시 아마도 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아오미 비밀이란 뜻이에요. 얘가 이거 하는 비밀일 것이다. 이것. 과연 이것이 뭘까? 그쵸? 그럼 다시 앞을 조금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한 요 정도부터 제가 봤어요. 치아相反 몰라도 돼요. 방금 우리가 말했던 이 조각의 整个制作过程 전체 제작 과정이繁琐,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많고 막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칙하고 그냥 넘어가고 징고하고 엄청 많이 나열했어요. 이거 하는 등등 20가지 정도의 공정을 거쳐야 되고 그쵸? 다 쉬어 필요로 해요. 뭐를? 요것을.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데 그 만드는 사람의 시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뭔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全神 전체 정신을 쭉 쏟아붓는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앞을 읽지 않으면 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답을 봤더니 뭐더라? 手艺人的 아까 요 만드는 사람들의 专注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얘네가 쇠퇴하지 않는 비밀이 아닐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거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힌트가 없는 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사실 뭔지 아세요? 이게 네 번째 문제라는 거. 즉 끝부분에서 답이 나올 거라는 건데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게 아까 우리 읽었었어요. 뭐를 거쳐야 된다? 너무나 많은 20가지 공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공정이 되게 많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이 설명문을 단순히 겉으로만 보아서 판단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제가 정말 오프라인에서 오래 해봤잖아요. 학생들 다 맞춥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쓰기 일부분으로 가셔서요. 형용사 수로문은 제일 우리가 5급에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일단 형용사가 서술어가 돼버리면 목적어가 안 오기 때문에 문장이 간단해져요. 그쵸?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这件는 옷을 꾸며야 될 거고 和你光滑 반짝반짝 빛나고 매끈매끈하고 따라서 这件丝绸睡衣 단어 몰라도요, 여러분. 그쵸?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비단 잠옷은 아주 매끈매끈해요. 끝. 동사 수러문은 형용사 수러문 다음이죠. 동사 수러문은 이제 목적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어를 꾸미는 말도 관형어, 목적어를 꾸미는 말도 관형어, 더를 필요로 한다면 요렇게 더. 그리고 동사를 꾸미는 말은 부사어, 더를 써야 한다면 요 더. 이때 관형어에서,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말에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지시대사란 말 별거 아니에요. 저나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저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이거 할 수도 있고 뭐 저 이거 줄여서 저거 할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을 쓸 때는 최소 뭐보다 형용사 꼭 앞쪽에 써주세요. 예를 들어 이거를 먼저 쓰고 총명하시고 마지막에 명사 하이즈라는 얘기죠. 절대 총명더 이거가 되시면 안 돼요. 요건 아주 기본 어순. 사실 요거는 4급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자, 그런 문제 오늘 하나 나왔었어요. 추서더 형용사가 뭔가를 꾸미고 있고요. 풍자소설은 하나의 단어처럼 쓰시는 거고 이쁘라는 수량사가 있죠. 수량사가 형용사보다는 어디에?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这是 이것은 뭐이다? 수량사를 먼저 쓰시고 형용사 써주셔야 돼요. 뛰어난 풍자소설이다. 讽刺小说라고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古老的建筑 이미 얘는 꾸미는 말까지 다 가졌어요. 여우는 동사겠죠. 许多가 여러분 말하자면 수량사 같은 거예요. 수량사. 许多 많은. 뭐 이거, 两个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那条胡同 역시 명사성이 하나 나왔죠. 里面 어디에 넣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자, 那条胡同里面 결과적으로 里面이 주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골목 안쪽에는 요 그리고 뭐부터? 수량사부터 쓰고 오래된 형용사 쓰고 그리고 목적어 되셨죠? 네, 요 어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제가 설명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매번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는 뒤에 목적어의 성격이 항상 명사나 대명사도 명사니까요. 명사를 가지는데 일부 동사는 뒤에 이런 명사가 못 오고 형용사나 동사처럼 서술성 단어를 자기 목적어 자리에 꼭 가지는 동사들. 예제를 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我觉得 이런 觉得 같은 동사가 정말 대표적인 동사인데요. 여러분 我觉得타 되나요? 나는 그녀를 느껴요? 뭐 비엔타이예요? 그러면 안 되죠. 我觉得她很漂亮 결국은 형용사쯤 하나 들어가 줘야 이게 觉得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我觉得她应该学汉语 동사 하나쯤 들어가줘서 나는 그녀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래야지 이런 觉得 같은 동사는 뭐다? 뒤에 간단하게 명사, 대명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뒤에 형용사나 동사를 목적어 자리에 꼭 가져야 하는 아이들을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은 그런 동사가 뭐가 나왔냐면 舍不得가 나왔어요. 舍不得는 뭐뭐 하기를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다는 뜻인데 얘 뒤에 그냥 명사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북경대에서 유학을 끝내고 올 때 맨날 난 집에 가고 싶어 하다가 막상 떠나려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북경을 떠나기가 아쉬웠어요. 舍不得 베이징은 안 된다고요. 舍不得 리카이 베이징 동사가 결국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여기 리카이가 이렇게 있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들은 굉장히 아쉬워해요 하고 다시 목적어 속에 또 동사가 들어가서 그의 외할머니 떠나기를 너무나 아쉬워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거의 매번 나오고요. 정도보 아시겠죠? 당연히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很好. 근데 이제 정도보어라는 게요. 꼭 이렇게 간단한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중국어를 하면서 본 글 중에 정말 정도보어가 긴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으로 말했을 때 3줄 내려가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내용이 화가 난 정도가 해서 치더로 시작해서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줄 내려가더라고요. 3줄. 정도보어가 꼭 이렇게 간단한 것만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오늘 정도보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길이감이 있으면서 자, 띄우고 얘기할게요. 그 삐덕 이웃 사람이 내는 그 인외성이 좋아요. 음악 소리가 좌우 시끄러운데 그 정도가 어떠냐 하면서 또 문장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타 우파 하면 뭐 할 방법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入睡 그가 잠에 들어갈 수 없게 즉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정도보어가 항상 단순하게 이렇게 형용사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오늘 게 조금 길이감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빠짜문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쓰시는데 이때 빠 앞에 뭐를 써라?
부사와 조동사를 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보조개. 왜? 전치사는 이제 개사라고 얘기해요. 원래 중국말로는. 그래서 보, 부사, 조동사, 마는 개사. 이렇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마를 쓰고 동사를 썼잖아요. 뒤에 기타 성분이 꼭 있어야 된다. 뭐 별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러를 쓰셔도 되고요. 뭐 보어 같은 거 아니면 정말 쓸 게 없다. 그럼 중첩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다. 그럼 말을 잘못 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我, 니, 一定 부사죠. 반드시 要 뭐뭐 해야 된다라는 조동사 把手 손을 洗 에서 끝나면 큰일이에요. 깐진 결과 뭐예요? 씻은 결과 어떻게? 깨끗해지게 좀 씻어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띄우고 순서만 잡아드려요. 너는 하고 조동사 먼저 쓰고 빠지엔 따오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가위를 띠에서 끝났으면 틀렸겠지만 띠게이라는 동사 자체는 여기서 말이 끝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건네주다니까 반드시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또 오게 되어 있죠. 네, 요 순서대로. 그래서 너는 가위를 나한테 좀 건네줄 수 있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물음표 꼭 붙여주셨어야 되고요. 자, 피동문. 피동문하고 빠짜문은 서로 반대예요, 여러분. 잠깐 빠짜를 다시 띄우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할게요. 네가 가위를 건네주다는 가위가 너에 의해 나에게 건네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와 빼이는 요렇게 서로 호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어법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똑같은 거는 요거예요. 부사와 조동사는 역시 뭐 앞에? 빼이 앞에. 얘도 보조개는 똑같다. 그런데 이제 빼이가 굉장히 독특한 건 우리가 be를 안 써도 되죠. 예를 들어 내가 그에 의해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중국어의 전치사 통틀어서 뒤에 이런 내용 없이 올 수 있는 건 빼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꾸미는 말이 형용사면 동사 앞에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부사 조동사는 보조개니까 꼭 여기 써야 되지만 형용사는 여기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는. 자, 오늘 그런 게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미 빼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순이 이미 정해진 상태예요. 파피아오가 뭔지 모르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이 나에 의해 쓰는 찢단데 결과보 찢어진 결과 망가졌다는 얘기죠. 망가짐을 당했다. 이때 뿌샤오신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바로 앞에 꾸미는 건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피동을 많이 즐겨 쓰는 언어 구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과가 나한테 먹혔다. 누가 그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상한데 내가 맞게 썼나? 뒤집어 봐요. 내가 영수증을 부주의하다가 찢어버렸다. 말 되죠? 그러면 얘 말 되는 거예요. 증거가에서. 자, 겸업은 동사 서술어가 두 개가 보여요. 시키다 그리고 공부하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요렇게 보시면 그가 시켰다 나를, 요렇게 보시면 내가 배운다 중국어를, 이런 구조가 되면서 문장 두 개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해요? 워가 하고 있죠. 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에 동사한테 목적어인데 뒤에 동사한테 뭐다? 주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두 가지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겸어라고 부르고 전체가 겸어문이 됩니다. 자, 그런 문장 한번 보는데요. 겸어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랑 맞거든요. 그래서 랑을 기준으로 1번 동사로 놓으시고 그 다음 2번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잉샹, 영향을 주다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잡아볼까요? 비에 하지 마로 시작했어요. 일단 빼시고 랑이 V1 그리고 잉샹이 V2.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건 요 샤오지라는 말이에요. 샤오지의 반대말이 뭐냐면 지지죠. 이 두 개 다 똑같은데요. 먼저 얘부터 얘기할까요? 뜻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적극적이다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두 번째 뜻, 긍정적이다.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 정상회담 할 때 연설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 때 계속 했던 말이 지지더 관시를 맺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 통역이 계속 적극적인 관계 이렇게 말해서 제가 되게 귀에 거슬렸던 적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관계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
예? 샤오지도 뜻이 두 개인 거예요. 똑같이 소극적이다도 되지만 부정적이다. 여기선 당연히 부정적인 정서나 기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뭐뭐하게 한 거니까 랑에게 샤오지 칭쉬는 목적어가 되고요. 부정적인 정서가 당신의 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주어가 되면서 얘가 무슨 겸어. 그래서 전체 겸어문. 물론 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쓰기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제가 아까 쓰기는 오늘 좀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항상 한 단어가 있거든요.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자, 시앙리엔 별로 어려운 단어는 사실 아니어야죠. 목걸이. 근데 이제 어떻게 쓰냐의 문제가 될 텐데 목걸이를 우리가 차면 따이죠. 그리고 내가 떼내면 짜이가 될 텐데요. 그 뒤에 지금 제가 보어를 붙여놨어요. 자, 샹은요. 부착을 나타내요. 중국어에서.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 문을 닫아도 뭐라 그래요? 꽌샹. 왜냐면 문 두 개가 착 붙을 거니까. 떼내면 시아는 분리를 나타내요. 옷을 벗다도 투어 시아 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 써주셔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처음 외울 때부터 따이샹 그리고 양사까지 넣어요. 이条项链 혹은 摘下一条项链 그리고 중국 사람들 얼화를 되게 많이 해요. 项链 이렇게 처음부터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요 단어가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사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시간에 카톡을 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따오란 말이죠. 지는 제가 뭐랬죠? 시엔짤.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뜻이고 뭔가 장문을 할 때 아까 우리 독해에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至今有 얼마 더 历史 지금까지 이러이런 뭐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아니면 총 언제부터 지금까지 따오 시엔짤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딱 쓰시면 안 틀리는 문장인데 안 틀리는 표현인데 이거를 그냥 이게 진티엔인가 이렇게 갔으면 오늘 굉장히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낭만은 괜찮죠. 좀 잘 꾸미는 말들은 낭만적인故事, 이야기나 분위기, 气氛, 爱情, 사랑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웨이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그 독해를 하는데 독해 주제가 웨이샤오였거든요. 웨이샤오가 계속 웨이샤오 나왔고 그림도 옆에 아이가 이렇게 막 붙고 있는 게 나왔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려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혼자 쓰셔도 돼요. 미소 짓다루. 근데 뭔가 조금 더 이제 제가 따페를 가르쳐 드린다면 미소 띈 표정을 드러내다 해서 로추 웨이샤오. 그리고 정말 잘 쓰는 말이 근데 얘는 너무 단어가 어렵기는 해요. 찬란한 미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찬란더 웨이샤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안 쓰셨어도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었고요. 무친 그냥 엄마로 쓰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위대한 웨이따더 무친 성조 잘하세요. 웨이따는 위가 큰 거예요. 웨이따慈祥 자상한 어머니. 요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친치에 다정한 어머니. 이런 형용사들을 섞어주면 되게 멋진 표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험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화의 조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게 듣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변함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특히 쓰기 제1부분. 그런 것들은 어법을 제가 이 총평특강하는 걸 여러분이 한 두세 편만 들어도 뻔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잘 맞춰주시면 그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독해에서 이제 독해 3부분 설명문이 많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건 속독의 능력이 필요하다. 단어를 다 알고 푼다는 거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해요. 5급 단계에서. 누가 그걸 다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답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따뜻한 봄날이 되겠네요. 다시 여러분과 찾아뵐게요.